자, 그럼 이제 이 불안을, 내담자가 갖고 있는 불안을 다루는 방식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, 이제 만약 내가 외제화라는 방법으로 이 불안을 다루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, 이 외제화는 이야기 치료에서 쓰는 하나의 이제 방식이에요. 그러면 이제 외제화를 왜 쓰느냐 그러면, 외제화라는 것은 내담자가 쉽게 말하면, 불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먼저 외제화를 하기 전에는 위례기에 외제화를 해도 되지만 아주 숙련된 부분, 이게 좀 많은 경험이 내담자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제 이 내담자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외제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세요. 왜냐하면 이 외제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.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백이 내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내담자라고 생각하면 불안이라는 것이, 내담자가 이 불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어떤 지금 이제 약간 이어폰 같은 이런 부분으로 상담자가 봤을 때 딱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내담자가 여기에 이제 뭐 칭칭 감겨져 있는 거죠. 이게 좀 적절치가 않네.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제가 사람에게 각 붙어 있거나 겹겹이 쌓여 있으면은 그 문제가 커버리는 거예요. 나보다. 그러면 나라는 것이 그것을, 문제를 좀 더 우리가, 저게 지금, 저기 문제네. 지금 저기 돌멩이가 날아온다. 우리가 문제를 알면 어떻게 해요? 피하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커버리면 우리가 우리 시야를 가려서 어떤 걸 대처할 수가 없게 돼요. 그래서 이 문제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.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. 떼어서. 쉽게 말하면 이거를 외제화라 그러는 거예요. 그럼 이 외제화라는 것을 왜 분리를 시키냐 그러면, 첫 번째는 너무 이 문제가 커서 자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탐색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외제화가 효과적인 거예요. 이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때.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이 내담자를 봤을 때 이 불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내담자를 휘감고 있어요. 이런 뭐 이제 불안이라는 게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불안이 달라요. 그러니까 그럼 그 불안이라는 것이 좀 어떤 거냐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물어봐요.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불안이라는 것이 너무 커서 내담자가 호흡을 곤란하거나 이럴 때는 그 불안을 외제화시켜도 괜찮아요. 그럼 이제 이 불안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다 그러는 게, 끊임없이 만약에 떠오르는 생각,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, 이제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.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, 뭐 이렇게 외제화를 시켜도 돼요.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, 이렇게 외제화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. 내담자가 말하는. 그러니까 이 외제화하는 것들을 이 문제를 좀 더 명료하게 그림처럼 이미지화하게 하는 것이 되게 좀 더 도움이 돼요. 그럼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라고 외제화를 했으면 명확하죠. 이 문제라는 게. 그럼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어떤 이미지로 좀 보이나요?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. 이름을 먼저 한 다음에. 만약에 이 이름을 안 되면 그냥 이미지로 먼저 해도 괜찮아요. 어떤 이미지로 보이세요? 그럼 뭐 돌멩이처럼 보인다. 아니면 뭐 전기줄처럼 보인다.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. 좋아요. 그럼 이제 그 이미지로 하면은 그 이미지가 좀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? 약간 이제 이렇게 형체화 시키는 거예요. 구체화.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아주 줄처럼, 전기줄처럼 굉장히 긴, 아주 가느다란 것이 막 칭칭칭 있다. 좋아요. 뭐 가느다랗게 칭칭칭 있다 그러면, 그럼 그 이미지화된 칭칭칭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? 모양은 얘기했잖아요. 그러면은 가느다란 것이 길다, 뭐 어떻다,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. 그럼 그 이름을 하면 우리가 좀 뭐라고 부를까요? 이미지화를 먼저 해도 되고 외제화의 이름을 먼저 해도 괜찮아요.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라고 만약에 해볼게요. 뭐 돌멩이라고 해도 되고.
그렇게 하면 그 부분들의 외제화를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, 만약에 그랬다.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이제 이름을 외제화를 했어요.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이미지가 지금은 어떻게 보이나요? 이렇게 물어봐. 그러면 나를 이렇게 콩콩콩 이렇게 감싸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. 나를 이렇게 통통통 감싸고 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거리를 한번 둬서 한번 바라볼게요. 그러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, 이 부분을 나한테서 거리를 좀 이렇게 두도록 얘한테 의인화시키는 거예요.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아, 내가 조금 이제 너를 조금 좀 알고 싶으니까 내한테서 조금 더 거리를 둬볼래?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거리를 좀 두게 해요. 이런 방식이 조금 쉽게 접근하더라고. 이렇게 두게 돼요. 지금 얼마나 거리를 좀 두고 있어요. 거리를 두게 해요. 외제화 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리가 두는데 조금 더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돼요. 물론 이것은 이제 IFS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외제화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이 거리가 확보되면 이 거리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냐 그러면 대부분 붙어 있는 데서 뭐 이만큼 있다.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볼 때 그걸 좀 작아졌냐 보는 거예요. 그럼 좀 작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 영향력을 탐색하는 거예요. 아까 말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것들이 이제 줄이 감겨져 있다, 뭐 어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잖아요. 외제화에서. 그러면 이제 이 외제화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나요? 영향력을 탐색하는 거예요.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불안하게 되고,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할 때 계속 거기에 내가 갇히게 되고, 생각들이 내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잠을 못 자게 되고,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이 나오죠. 정서적인, 인지적인, 또 신체적인, 나 자신에게 미치는,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꿈에 대해서,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, 관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을 이제 구체적으로 탐색을 해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.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탐색하는 근본은 자기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. 나 스스로에게.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탐색을 하는 거죠. 그게 영향력을 탐색하는 거예요. 그 영향력을 탐색하고 나면은 그 영향력을 이제 쭉 바라보면 이제 내담자가 그 영향력을 탐색하고 나서 바라보니까 지금 어떤가요? 우리가 외제화했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좀 어떤가요?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줬구나 생각하니까 그럼 거대하게 보인다. 뭐 어떻게 한다. 그러면 이제 외제화했고 영향력을 탐색하죠.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. 어떤 평가를 하냐면, 그러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계속 얘가 나를 얕잡아 보고 있고, 여러 가지 얘기 있죠.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나에게 뭘 원하는 것 같으냐, 이의 전략을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나를 작게 만들어서,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뭘 못하게 한다고, 한다게 아니라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전략을 얘기하겠죠. 전술을 얘기하겠지, 이 꼬리에 무는 생각. 그럼 내가 이제 그 전술을 바라볼 때 내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,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. 내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여전히 영향력을 받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르게 하고 싶은지를 묻는 거죠. 그럼 대부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죠.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어봐요. 어떻게 하고 싶냐 물을 때 대부분은 이 부분을 놓고 싶다거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거나 영향력을 안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.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야, 나는 이제 너가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싫어.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대화를.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하게. 그렇게 이 대화를 하게 하면은 사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작아지면서 내가 이제 이 부분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앞으로 하고 싶으냐.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오게 되면 이제 왔어? 나는 근데 이제 지금 너 만날 시간이 아니야. 너 좀 기다려. 너 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. 나는 너가 이렇게 들어와도 나는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하지 않기로 했어. 이렇게 이제 이 내담자에게 새로운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
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. 정체성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냐, 내 스스로가 조금은 이제 조금 좀 거리를 두어서 좀 힘이 생긴 것 같다,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보통 외제화를 하면서 외제화에 대한 영향력들 탐색하고 그 다음 자기를 보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다음 회기에서 내담자하고 다시 더 이야기를 열어가면서 그 나머지의 것들을 탐색해요. 근데 이제 이 외제화가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기별로 또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 그거를 또 외제화하고 다시 또 다루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